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서유항마록, 영어 제목으로는 차이나 게이트. 그 당시 우리들은 그냥 서유기 게임이라고 불렀죠. 그럼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손오공으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1988년에 오락실에 등장했고요, 테크노스 재팬에서 만들었습니다. 적 졸병들은 상대하기가 꽤 쉬운 편입니다. 패턴이 있거든요. 항상 우리를 앞, 뒤로 호위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앞에 다 몰려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뒤로 오려고 하죠. 우리는 한쪽으로만 몰아넣으려고 하고요, 쟤네들은 무조건 한 마리는 뒤에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게임들이 다 그렇지만 앞뒤로 둘러싸여 있으면은 적을 상대하기가 까다롭잖아요. 그리고 2층, 3층 위로 계속 올라가서 싸워도 되지만 제일 아래층에서 싸우는 이유는 적들이 죽을 때 난간 밖으로 떨어지면은 아이템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있는 쪽에서 싸워야지, 혹시라도 적을 던졌을 때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은 아이템을 먹으려고 하는 건데, 화면 밖에서 죽으니까 아이템도 안 주고 사라져버렸죠. 첫 판 보스는 도깨비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스타일의 도깨비가 아닌 일본 스타일의 도깨비입니다. 손에는 금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고요, 거리가 조금 벌어져 있으면 입에서 전기를 발사를 합니다. 불 아니에요. 맞으면 전기가 빠지직거립니다. 지금은 손오공에 마법을 사용을 하는데, 정말 재미가 없는 마법이죠. 캐릭터는 몰라도 마법이 재미가 없으니까 인기가 국내에서 제일 없었던 캐릭터입니다. 손오공. 주인공이 인기가 없는 게임이라니, 그 어려운 걸 이 게임이 해냈습니다. 죽으면서 마법 구슬을 줬네요. 사오정이었으면은 빠지직 하는 마법을 쓰면서 화면이 멈춰있을 때 이런 액션 포즈를 취하는데, 손오공은 그런 포즈도 못 취하네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오면은 에너지를 꽉 채워줍니다. 제가 오락실에서 이 게임 플레이했을 때는 에너지가 안 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글쎄요, 오래전 기억이라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고 난이도에 따른 설정일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지금 노멀 난이도고요, 일본 내수판 버전입니다. 일본 내수판은 서유항마록이고요, 수출판은 차이나 게이트인데, 일본 내수판만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엔딩이 별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없는 거보단 나으니까 일본 내수판으로 플레이하는 중이고요. 뒤로 찍어서 적을 뒤로 넘길 수도 있지만, 찍었을 때 레버를 앞으로 해서 공격 버튼 누르면은 화면 밖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날려버리면은 죽으면서 나오는 아이템을 안 주기 때문에 대부분 화면 밖으로 날려버리지 않았죠. 이 게임은 3버튼을 이용했고요, 움직임은 8방향이 가능합니다. 공격과 점프, 그리고 마법 사용 버튼, 그렇게 3개의 버튼을 사용하죠. 생각 없이 마구 싸웠더니 에너지를 반이나 깎였네요. 그래도 두 번째 스테이지니까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니까 적들이 도망가죠. 보스의 등장입니다. 요즘 게임이었으면은 보스랑 같이 싸웠을 텐데, 이 당시만 해도 1대1, 보스들 정정당당 매너 좋네요. 지금 보셨죠? 마법을 썼는데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맞아도 별로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고요, 잘 맞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보스는 이 게임 유일의 여성 캐릭터입니다. 이뻐 보이거나 몸매가 좋은 건 아니지만요, 넘어졌을 때는 여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여자 캐릭터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죽을 때에 나는 비명소리를 들으면 아, 여성 캐릭터구나 라는 거를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남은 우리 편들은 밖에서 손 흔드는 게 귀엽지 않나요? 제가 오락실 다닐 때는 이 게임 한 판에 50원이었습니다. 50원에 2인용도 가능했다는 곳이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저는 본 적은 없고요. 그렇게 좋은 데는 우리 동네만 없어요. 그 당시 우리 동네에서는 손오공이 인기 없었던 이유가 마법이 제일 별로였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마법을 사용하는 스테이지가 몇 개 있지도 않은데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어요. 이번 스테이지도 마법 아이템이 안 나옵니다. 저팔계의 마법은 파워가 좋고 사오정은 전체 공격 마법이기 때문에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었죠. 2인용을 하면은 대부분 여기까지는 무사히 오거든요. 하지만 이번 스테이지 보스에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보스의 이름은 라바나. 정면으로 공격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보스는 아래로, 위나 옆에서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톡톡톡 쳐주면서 공격을 해야지 되는데 발판이 없군요. 여기는 몇 대 쳐주고 빠지고, 네, 이렇게 위험하다 싶으면은 빨리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에 다 내려가기 전에 처리하고 싶은데 그게 잘 타이밍이 안 나오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마음은 초조해집니다. 아, 벌써 밑에 내려왔어요. 이제 그만 죽어라 하고 있는데도 네, 안 죽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열심히 올라갑니다. 따라와. 우리가 너무 빨리 올라왔나봐요. 기다려도 안 오니까 살짝 내려가 봅니다. 아이고 숨어있다가 갑자기 타이밍 공격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여기도 발판이 없으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서 공격을 하면 됩니다. 한 타이밍만 더 있었으면은 쉽게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잘못하다간 우리가 죽을 뻔했죠.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묘한 비명을 내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있네요. 바로 전에 라바나 보스 굉장히 상대하기 어려웠죠. 겨우겨우 이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중간 보스로 등장하는 두 번째 스테이지 여성 보스가 3마리가 여기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고비를 또 넘겨야 됩니다. 지금부턴 계속 고비긴 합니다. 이 게임은 어느 기종으로도 이식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패밀리로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꽤 인기 있었고요.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왜 테크노스 저편에서는 이 게임을 이식을 안 했을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저만저만한 게임이었나 봅니다. 또 다른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때 당시에 열혈 시리즈가 패밀리로 인기가 많았거든요. 아마 그 시리즈에 집중을 하느라고 이 서유기 게임은 관심 받기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여성 보스 쌍도잡이
3마리가 나오는데 상대하기 쉽지 않죠. 그래도 두 번째 스테이지 보스였으니까요. 이 캐릭터의 게임 포스터 일러스트는 이렇습니다. 나름 귀엽죠. 서유 항마로 이 게임이 일본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하이스코어 거리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이 게임이 등장을 합니다. 나름 그 당시에 인기 있던 게임들을 애니메이션 속에 넣어놨거든요. 거기서 등장할 정도면 이 게임 꽤 인기 있었다는 건데 이식도 안 하고 후속작도 안 나오는 걸까요? 3마리 상대하기 어려웠는데 다행히 시간이 지나니까 알아서 사라져주네요. 이번 스테이지 보스 저랑 똑같이 생겼죠? 그냥 가짜 손오공입니다. 어휴, 마법도 우리랑 똑같이 쓰는데 아니 내가 먼저 썼는데 나만 맞아. 아, 굉장히 화려한 마법 대전입니다. 아니 맞아도 내가 더 많이 아프게 맞는 것 같아요. 억울한 기분이 드는 거는 왜 그럴까요? 점프해서 찍기 공격하는 기술 있죠. 우리가 사용할 때는 굉장히 약한데 지금 사용했죠. 저 찍기 굉장히 아픕니다. 우리가 맞으면 안 돼요. 에너지 빠진 거 봤나요? 사기급입니다. 제가 한 마리 죽은 거 아시나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게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나 뭐하고 있었니? 언제 한 마리가 죽었지? 마법에 맞고 밖에 떨어지고 구름을 타고 나타났을 때 한 마리가 죽었네요. 어쩐지 에너지가 왜 많지 그랬었는데 그렇게 죽었었네요. 드디어 마지막 스테이지 보스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마지막 보스 상대할 때 항상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한 마리가 있어야지 겨우 클리어가 가능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아무튼 열심히 마지막 보스를 상대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스 상대를 할 게 문제가 아니죠. 일단 거기까지 가야지 되니까요. 마지막 판이라고 첫판 보스가 도깨비가 잡졸로 등장을 하죠. 아까 하이스코어 거래 이 게임이 등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잠깐 등장하는데 그 게임에서 등장하는 모습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속 남자 주인공이 말을 했지만 이 게임 정말 무서워가지고 잘 구경도 못했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 게임 전에 리뷰했을 때 거기 댓글에 생각보다 조금 많은 분들이 이 게임 무서웠다고 하셨어요. 보스가 등장을 했는데 세 번째 스테이지 보스랑 똑같죠? 라바나. 하지만 이 보스는 공격을 받으면은 팔이 하나씩 뚝뚝 떨어집니다. 이름은 그냥 라바나가 아닌 네오 라바나입니다. 이 게임이 오락실에 있었을 때 당시 TV에서는 별나라 손오공이라고 아시죠? 원래 제목은 스타진가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별나라 손오공 그리고 오로라 공주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도 얼핏 기억나는 부분 저팔계 4호 정도 우리 친구다 여기가 떠오르네요. 보스 몸통을 제거했고요. 이제 머리만 제거하면은 실체가 등장을 합니다. 아유, 몇 대 맞으면 갑자기 우리에게 빠르게 돌진을 하기 때문에
저것도 사실 어느 정도 복불복입니다. 운 좋으면은 공격을 안 하고요. 이렇게 운 나쁘면 몇 대 맞지도 않았는데 그냥 박치기 하러 오고요. 드디어 제일 싫어하던 뇌수가 나오는 마지막 두뇌입니다. 저 뇌수 한 대만 맞으면 그냥 목숨 하나 날아가죠. 마리수도 2마리밖에 안 되는데 툭툭 하고 이렇게 피해야지 되거든요. 타이밍 안 맞으면 50원 시절에 300원을 넣어서 해도 엔딩 못 볼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넣어서 엔딩을 봤다고 해도 무한루프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돈 넣어서 이어하기도 굉장히 고민이 되고요. 시간! 이럴 줄 알았습니다. 원코인은 실패했네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아니 시간을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나? 내수 말고는 무서운 게 없죠. 그냥 대충 공격하면 됩니다. 시간도 많고 마리수도 하나 더 있고. 이 게임 오락실에서 즐길 때만 해도 문방구에서 100원짜리 플라스틱 장난감을 팔았습니다. 퀄리티 그래도 꽤 괜찮았어요. 별나라 손오공이 100원짜리 장난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한 마리 죽었네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엔딩은 보는 거고요. 그런데 별나라 손오공만 사나요? 저팔계 사오정도 우리 친구인데 같이 사야죠. 그래서 300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세트로 가지고 놀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손오공들이 타고 다녔던 퀸 코스모스 호도 1000원짜리 장난감으로 팔았는데 그거는 비싸서 못 샀어요. 손오공 게임 하니까 그게 다 떠오르네요. 오로라 공주도 예뻤죠. 드디어 처리했네요. 놈들이 훔쳐간 불경을 이제 찾았습니다. 겉표지는 빨간색, 책의 제목은 엔조이. 우리도 엔조이 참 좋아하잖아요. 부처님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책을 찾아드렸더니 우리에게 큰 상을 내려주셨는데 책 제목이 참 기묘합니다. 개그 요소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강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강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영상이 좀 늦었죠? 우리 집에 큰일이 날 뻔했거든요. 건강상의 문제 같은 겁니다. 고전 게임을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라면은 우리든 부모님이든 다 이제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때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